안녕하세요. 나무스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일주 가운데 하나인 무진일주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무토는 하늘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중립적이고 포용력이 강한 성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받아주고 감정을 정리해주는 힘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정서적인 매뉴얼 같은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인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대체로 후덕하고 인내심이 강해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감정적으로 요동치지도 않으며 남들이 기대고 싶어하는 든든한 기둥 같은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수가 많지 않고 단단해 보여도 그 안에는 사람을 감싸 안는 넓은 마음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진일주의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길목에 놓인 땅이고 목의 생동감과 수의 윤택함을 함께 품고 있는 옥토입니다. 즉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비옥한 땅이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묵직하고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많은 것을 품고 있고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길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 청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 간여지동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이 말은 곧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심이 강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끌고 가려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무진일주의 진토 속에 지장간을 보면 을목, 계수, 무토가 있습니다. 먼저 무토는 육신으로는 비견의 성질로 작용하는데 바로 자존심과 독립심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고 타인에게 쉽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내고 싶어 하고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수입니다. 무토에게 정제가 되는데 겉으로는 태산처럼 무심하고 느긋해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실속 있고 치밀한 경제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산속 깊은 곳에 맑은 샘물이 흐르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 감각과 계산 능력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진일주는 돈을 함부로 쓰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세 번째, 을목은 육신으로 정관에 속합니다. 정관은 사회적 명예, 규범, 품위, 책임감을 뜻해요. 그래서 단순히 실리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체면과 명분, 사회적 기준과 도리까지 함께 생각해요.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면서도 명예를 잃지 않는 마음. 바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무진일주는 상당히 수준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포용력이 크고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남의 고민, 남의 불만, 남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묵묵히 들어주지만 정작 본인 속은 말 못할 고충으로 서서히 지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진일주 분들 중에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받아주고 다 참고 다 품어주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뒤로 밀어두는 것이죠. 자, 그럼 무진일주가 성공하는 사주 구성은 어떠할까요? 이미 무진일주는 기본적으로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일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가 빠르게 오는 부가 아니라는 점이죠. 무지는 산이에요. 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번 형성된 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진일주의 성공은 대개 느리지만 크게 쌓이는 성공, 늦더라도 오래가는 성공, 한번 기반을 만들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진일주의 성공 구조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소토입니다. 무토는 두터운 흙이잖아요. 그런데 흙이 너무 두텁기만 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능력이 있어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재능이 있어도 묻혀버리고 보석이 있어도 흙 속에 갇혀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명리에서는 매광 또는 매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간목이에요. 간목은 큰 나무이자 두터운 흙을 일궈주는 힘입니다. 빽빽한 산을 열고 길을 내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 사람들이 드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목인 거죠.
즉, 간목은 무진이라는 거대한 산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간목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간목이 있으면 국가 공인 자격증, 공인된 학위, 전문 면허,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진일주는 실력이 있어도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형식, 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표, 공식적인 타이틀이 붙어야 비로소 이 사람이 진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성공 구조는 수화 기제입니다. 무진이라는 산에 태양인 병화가 떠오르고 산 아래 샘물인 개수가 흐를 때 명예와 부가 함께 따르는 상격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병화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면 산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 명예, 평판, 드러나는 가치와 연결됩니다. 반면 개수는 조용한 샘물이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인 이익, 생활 속의 수입, 현실적인 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즉, 병화와 개수가 함께 있으면 겉으로는 인정받고 속으로는 경제관념이 좋은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개수는 지장간이나 지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임의 구조입니다. 사주에 임수가 투관되면 이것은 큰 시장과 큰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임수는 작은 샘물이 아니라 바다와 강과 같은 거대한 유통의 흐름입니다. 무토가 이 임수를 만나면 마치 제방을 쌓듯 큰 물길을 다스리게 돼요. 이 구조는 작은 돈보다는 큰 판, 작은 거래보다는 큰 시장, 개인적인 수입보다는 사업적 구조와 자산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진일주가 임수를 잘 쓰는 경우에는 기업 운영, 조직 관리, 대형 프로젝트, 부동산 자산가, 투자형 자산 축적 등으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무진일주를 계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무진일주라 하더라도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산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봄의 무진, 즉 임묘진월의 무진은 해동된 땅 위에 새싹이 올라오는 시기의 산입니다. 이 시기의 무진은 지식의 싹을 틔우는 교육의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봄의 무진이 생명력이 강하고 성장 욕구도 강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얼었던 땅을 깨끗하게 녹여줄 병화와 그 땅을 제대로 일구어줄 간목입니다. 병화는 빛과 통찰을 주고 간목은 그 통찰을 현실의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봄의 무진은 교육, 행정, 상담, 인문학, 귀식, 지도, 코칭처럼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길을 내주는 분야에서 강점을 드러냅니다. 문과적 자질도 좋고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조율하는 재능이 잘 살아납니다. 다만 봄의 무지는 수기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흙은 있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른바 수다목부의 현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상과 감수성만 많아지고 현실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현실적인 자격 구조를 함께 갖추어야 삶이 안정됩니다. 여름의 무진, 즉 4, 5, 2월의 무진은 대지가 뜨겁게 달구어진 계절의 산입니다. 이 시기의 무진은 질서를 조율하는 경영의 산에 가깝습니다. 여름에는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땅이 쉽게 마르고 갈라질 수 있어요. 즉 화다토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추진력이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지나친 열기로 인해 여유가 사라지고 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임수나 개수 같은 시원한 물기입니다. 또한 물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경금의 도움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구성이 갖추어진다면 여름의 무지는 조직운영, 행정관리, 경영, 총괄조정, 통제 능력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구조를 만들고 현장을 통솔하는 능력이 좋다는 거죠. 다만 수분이 부족하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성품이 급해져서 주변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무진에게는 단지 일만 잘하는 능력보다 내면의 열기를 식혀줄 공부와 수양이 중요해요. 간목이라는 학문과 이론, 철학적 기준을 붙여줄 때 인격과 운이 함께 올라갑니다. 가을의 무진, 신유술월의 무진일주는 결실의 계절에 놓인 산입니다.
이 시기의 무지는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의 산으로 볼 수 있어요.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이때 무진일주는 자칫하면 흙이 너무 두꺼워져서 금이 흙 속에 묻히는 매금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즉 재능은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기술은 있는데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무진에게는 금을 재련해 줄 수 있는 정화나 전체를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는 병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불의 기운이 들어와야 묻혀있던 재능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가을 무지는 특히 이과적 사고, 실무 능력, 분석력, 기술력, 자산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IT, 정밀제조, 금융, 회계, 자산관리, 연구개발, 전문기술직처럼 실력을 수치화하고 증명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무지는 반드시 간목이라는 명찰, 즉 국가 자격이나 학위, 인증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가 묻히지 않고 독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의 무진, 즉 해자축월의 무진은 얼어붙은 산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의 무진은 이윤을 나누는 유통의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겨울은 금한순행의 계절이거든요. 차갑고 얼어붙은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치기 쉬워요. 그래서 겨울 무진에게는 무엇보다 병화라는 태양이 꼭 필요하고요. 따스한 빛이 들어와야 얼어붙은 산이 풀리고 안에 있던 생명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같은 무토의 도움까지 함께 있으면 더욱 안정된 기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겨울의 무진이 외부와 활발히 연결될수록 좋거든요. 무역, 물류, 통상, 유통, 중개, 국제적 흐름, 실질적인 이윤을 오가게 하는 일과 인연이 많습니다. 안에만 머무르면 경직되지만 바깥 세계와 연결되면 아주 큰 실리 감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의 무진일주가 해동이 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인간관계, 밝은 환경, 지속적인 교류, 긍정적인 정서 관리가 삶 전체의 운을 살리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진일주를 둔 분들께 공통된 삶의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름표를 다셔야 합니다. 무진에게 간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이에요. 간목이 없더라도 자격증, 학위, 면허, 전문성, 공인된 경력에 중점을 두신다면 무진은 묻힌 산이 아니라 누구나 찾는 명산이 됩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는 방파제를 갖는 것과 같거든요. 둘째, 포용력을 재산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무진일주는 타인의 말을 잘 듣고 불만도 참고 감정도 받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희생으로만 쓰면 지칩니다. 이 포용력을 상담, 교육, 관리, 치유, 조정, 리더십, 신뢰 구축으로 전환하시면 좋아요. 그 넓은 가슴이 결국 사람을 불러오고 사람은 돈과 기회를 데려옵니다. 셋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지는 급하게 결과를 보려 하면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더 빛나는 구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화려하게 치고 나가는 사람보다 시간이 갈수록 무게와 신뢰가 붙는 사람이 바로 무진입니다. 무진일주의 묵직한 포용력과 깊은 생명력이 세상에 큰 복으로 결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는 기사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